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역대급 활약상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금 전운이 짙어지자 다시 한국 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세계전쟁의 해결책으로 한국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폴란드를 필두로 한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K2와 K9, FA50 등 최대 40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국 방산의 무기들이 계속해서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조용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한국 방산에 또다시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로템의 매출은 폴란드로부터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최대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우디 등으로부터 조 단위의 방산 수출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CNN 등 외신들은 한국 방산이 고도 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의 국방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한해 국산 헬기 수리온과 KF-21 도산한 창호함 등의 운용 상황을 둘러본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렇듯 최근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로 인해 독일이 크게 망신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과거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방산이 더욱더 주목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K2에 흠뻑 빠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의 한국산 전차에 대한 러브콜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포탄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바로 이 돈으로 한국으로부터 포탄 구매를 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의 영광으로 인해 한국에게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버티고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제대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올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대부분 포탄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를 공급할 여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 18만 발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결국엔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는 현재로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규모 포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독일은 이번에 한국 방산을 인정해야만 하는 진땀 빼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105mm 포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열세로 돌아선 가운데 포병 화력이 부족해 위기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막강한 화력, 특히 포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155mm 포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면한 포탄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05mm 포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속 전문가인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과 크리스 H. 박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강력히 어필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켄시언 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한국산 105mm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기고문을 올리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30만 발 이상을 보냈다며 점점 줄어드는 재고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게 탄약을 다시 도움 요청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국이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 미국에 포탄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국은 2022년 말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했고 이듬해 3월엔 같은 구경의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산 105mm 포탄을 우회에 지원한 건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80%가량이 포 사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그만큼 포탄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207km 전선에서 47만여 명의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데요.
해당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포는 모두 350문에 불과한데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쏠 수 있는 포탄 수가 2,000발밖에 안 돼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이 배치한 야포 수는 4,000문 이상으로 하루에 1만 발 가량을 발사하고 있어 단순 비교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5배나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유지에 매달 최소 7만 5천 발의 포탄이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월 30만 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특히나 안정적인 포탄 수급이 중요한데 더 많이 쏠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300만 발의 비축탄과 별도로 북한으로부터 152mm, 122mm 등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넘겨받아 실전에 사용 중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탄약 상황은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처참합니다. 개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각종 포탄 규모가 300만 발 이상으로 파악됐지만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의 일시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3만 발 수준인 월간 포탄 생산량을 내년까지 10만 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포탄 공백기를 메워줄 국가가 한국밖에는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CSIS 역시 미국의 포탄 증산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 105mm 포탄이 개필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포탄의 필수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견인포 중심으로 105mm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 이후 상당한 수량의 105mm 견인포를 인도받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관련 탄만 해도 340만 발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CSIS는 10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것과 호환 가능하다며 한국의 포탄을 빌려주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 군이 쓰는 곡사포의 30% 이하가 105mm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대는 K9과 같은 155mm 자주포를 쓰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105mm 포탄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CSIS는 한국의 105mm 포탄을 대량 사용하고 현재 미국이 생산 중인 155mm 포탄으로 채워넣겠다고 미국이 제안하면 한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은 한국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무기체계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제든 군수 지원이 가능한 그야말로 해결사로 우뚝 섰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첫 해외 방산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첫 단계로 폴란드의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데 이를 계기로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을 급속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현지의 방산 연구개발 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의 해외 첫 R&D 센터로 앞으로 생산체계까지 갖춘 방산 거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폴란드의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 중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가야 수출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R&D 센터 착공 시기와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폴란드 측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단 여기서 만들 품목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지상무기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 측과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모두 한화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수출 이행 계약 협상을 얘기 중인 천무 역시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폴란드 말고도 다른 나라 시장을 겨냥한 추가 수주전에도 활력이 더해질